1696년 8월 조선의 도읍지 한양의 비변사. 비변사는 나라의 큰일을 결정하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죄인을 신문하는 국문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죄인은 가혹한 신문으로 인해 많이 지쳐 보였지만 강한 의지가 담긴 눈빛만은 그대로였습니다. 그의 죄는 엄청난 것들이었습니다. 일개 어부가 외국에서 관리를 자칭했고 무단으로 국경을 넘었던 것입니다. 이는 신분제가 엄격했던 조선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이런 과감을 행동한 인물은 조선의 평범한 어부였던 안영복,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안영복에 대한 기록은 그리 분명하게 남아있진 않습니다. 그가 태어난 해는 조선 숙종 때인 1650년경으로 추정되며 그의 신분은 평민 이하의 신분이었을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의 직업은 전투선에 노를 젓는 노꾼이자 어부였으며 잡은 물고기를 팔아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안영복은 비록 낮은 신분이었지만 어느 영웅혹을 못지않은 용기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안영복은 일본어를 매우 잘했는데 그 이유는 당시 조선에 설치됐던 일본 관청인 외관에 자주 드나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익힌 일본어는 훗날 안영복이 일본에 건너가 큰일을 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게 됩니다. (1693년 3월) 안영복은 울산 출신 어부 40여 명과 함께 울릉도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울릉도에 도착한 안영복 일행을 맞이한 것은 일본 호키주에서 나온 수많은 일본 어부들이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혼란한 틈을 타 일본 어부들이 울릉도와 독도로 몰래 들어와 해산물을 잔뜩 잡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영복은 매우 화가 나 일본 어부들에게 달려갔고 곧이어 조선 어부들과 일본 어부들의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어부들은 훨씬 많은 수의 일본 어부들을 당하지 못했고 안영복과 동료 박어두는 그만 일본 어부들에게 납치되고 맙니다. 외인들은 납치한 안영복과 박어둔을 호키섬으로 끌고 갔습니다. 안영복은 비록 납치된 몸이었지만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호키주의 태수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호키주 태수를 만난 자리에서 안영복은 호키주 태수에게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땅임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안영복의 남루한 행색을 보고 안영복을 우습게 봤던 호키주 태수는 말문이 막혀 막부 일본 정부에게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지 문의했습니다. 이에 막부는 울릉도는 조선의 땅이라는 글을 써주게 했고 안영복을 조선으로 돌려보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일본에 납치된 지 9개월 만에 안영복과 박어두는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큰 어려움과 고초를 겪으며 큰일을 하고 돌아왔지만 안영복과 박어둔의 활약을 인정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영복의 단판 소식이 조선 정부에 알려졌고 울릉도와 독도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조선 정부는 곧 울릉도와 독도로 일본 어민들이 오지 못하도록 통보했고 일본은 이에 울릉도 도해 금지령을 내렸지만 여전히 혹기주의 일본 어민들은 울릉도와 독도에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1696년 결국 안용복은 다시 한번 일본에 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를 움직인 것은 오직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였습니다. 안용복은 관리로 자칭해 일본으로 가는 대담한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그는 울릉도와 독도가 그려진 조선 팔도 지도와 자신이 입을 관리복 등을 준비하여 뜻을 함께하는 11명의 동료들과 함께 울릉도로 출발했습니다. 울릉도에선 여전히 일본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분노한 안영복은 동료들과 함께 일본 어부들을 쫓아냈고 관리복을 입고 조율양도 감세장 신안동지기 즉 울릉도와 독도를 감시하는 관리라는 깃발을 내걸고 독도를 거쳐 혹기주로 향했습니다. 혹기주에서 안영복은 일본 관리들 앞에서 조선 팔도 지도를 꺼내들고 두 섬이 조선의 영토임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안영복의 말을 들은 일본 관리들은 혼란에 빠졌고 막부에 이 문제를 보고하게 됩니다. 놀란 막부는 일본 어민들이 울릉도와 독도의 출입을 다시 한번 금지하게 됩니다. 결국 안용복 일행은 일본 정부 차원에서 울릉도와 독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다시 일깨워주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안영복 일행이 조선으로 돌아간 이후 1696년 10월 스시마 도주가 일본 어민의 울릉도 출입을 금지하였고 1698년 4월 조선 조정이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땅임을 일본에 통보했으며 일본도 이를 수용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약 200년 동안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를 함부로 넘보지 못하게 됩니다. 조선의 양반도 아니고 정치가도 아니었던 평범한 어부 한 명이 목숨을 걸고 이뤄낸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안영복은 귀국 후 사사로이 국제 문제를 일으켰고 관리를 사칭하였다는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다행히 일부 신하들이 안영복의 공로를 인정해줘 간신히 사형을 면하게 되지만 안영복은 외딴섬으로 귀향을 가게 되었고 그 이후의 행적은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일본은 독도의 역사적, 경제적 가치로 인해 계속 독도를 자기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독도에 대한 야심을 수백 년이 지나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300여년 전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영토이다라고 외쳤던 안용복이 보여줬던 뜨거운 애국심과 용기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